안녕하세요. 2학년 A반 김세래입니다. 교수님, 1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1학기를 알차게 잘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프레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수님도 4년제 총괄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잠도 못 주무시고 하시는데 건강도 생각하셔서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11주차 강의 요약을 준비하면서 수업 시간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갔고 이렇게 만들면서 많은 복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와 인공치에서 인공치의 구조부터 종류, 인공치의 전치부 배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의치를 만들면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치의 완벽한 기능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앞전 시간에서 배웠듯이, 유지와 지지와 안정을 위해서 구강 회복적 구조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요. 인공치 배열하거나 교합평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구강 회복적 구조를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면 상학과 화학의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른데요. 먼저 상학의 구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부학적인 상학 구조의 명칭이 이렇게 다양한데요. 임상 사진을 통해서 각 구조의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A는 순소대인데 입술과 잇몸 연결하는 소대입니다. 그리고 B번은 협소대인데요. 협측과 잇몸을 연결하는 소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C번은 순측전정입니다. 순소대에서 협소대 사이에 깊은 구가 있는데요. 이 구강저의 깊은 구를 순측전정이라고 합니다. D는 협측전정인데 협소대 뒤에 깊은 구를 협측전정이라고 그 뒤에 국의 맨 뒷부분에 구강 깊은 부위를 익돌 상악절은이라고 합니다. 보통 화뮈라나치라고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F는 국의 소화입니다. 영국의 뒤쪽에 보면은 작은 구멍 2개가 있는데 이 구멍이 국의 소화입니다. 그리고 G는 진동선이라고 해서 소리를 아 하고 낼 때 떨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H는 절치 유도인데요. 구강의 앞부분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I는 정중국의 봉선입니다. 정중국의 봉선은 상악 국외고를 좌우로 나누는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상악의 각 구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절치를 배열할 때 미드라인을 참고로 하는데요. 미드라인에 참고가 되는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소대, 두 번째 절치유두, 세 번째 정중국의 봉선, 네 번째 국외소화입니다. 순소대와 정중국의 봉선은 미드라인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치유두는 중절치 배열 시 중간부터 절치유두의 중간부터 길이를 재서 배열하기도 하고 절치유두를 기준으로 바로 앞에 중절치를 배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외소화가 있는데 이것은 정중국외 봉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국외소화가 하나씩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미드라인을 알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치의 후방 경계를 알 수 있는 지침으로는 국외소와입니다. 국외소와는 영국에 존재하면서 후방 경계를 알 수 있는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후연패듯이 기준이 되는 요소로는 진동선이 있습니다. 후연패셋이 진동선 부분에 굴을 형성하여 위치상에 그 후연패셋 만들어줄 때 형성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유지력 확보 시 이용되는 요소로는 진동선, 순축전정, 협측전정이 있는데 진동선은 후연패셋이 이용을 해서 유지력을 확보하고요. 순측전정은 협측전정과 마찬가지로 구강의 깊은 부위로 그리고 탄력성이 강한 조직으로 유지력 확보 시 이용되는 요소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압력, 지지부와 소리를 내는데 보조적인 작용의 요소로는 횡국의 주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악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악의 구조는 이렇게 해부학적 명칭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임상적 사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악과 순소대, 협소대, 그리고 협측전정과 순측전정이 같은 명칭인데요. 다른 점은 다른 점은 2번의 설소대입니다. 설소대는 잇몸과 혀 사이에 붙어있는 소대인데요. 이것이 정준선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구후용기인 레트러멀라 패드입니다. F에 보면 하악의 잇몸 뒷부분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하악의 각 구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라인에 참고가 되는 요소로는 순소대와 설소대가 있는데 이것도 미드라인 선상에 위치하고요. 교합평면에 참고가 되는 요소로는 구호용기가 있습니다. 레트라몰라 패드는 교합평면 시 3분의 2 지점을 표시하고 그 부분이 교합평면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력 확보 시 이용되는 요소로는 상악과 마찬가지로 순측전정과 협측전정을 이용해서 유지력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치는 매우 자연치아 대신에 인공재질로 재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치아와 비슷하게 재현해주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해야겠습니다. 먼저 인공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1번은 치조연, 2번은 유지핀, 3번은 설면, 4번은 절단연, 교합면, 5번은 순면, 현면, 6번은 치경선, 7번은 치근부, 8번은 돌출점, 9번은 슛, 10번은 설측경계선입니다. 여기서 1번의 치조면에서부터 10번에 있는 설측경계선까지 위치상에 파묻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 유지핀과 유지구입니다. 2번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핀이 있는데요. H와 인공치를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재질이 레진인 경우에는 유지가 되기 쉽지만 기계적인 결합을 하는 도제치아나 그런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지핀과 유지구를 사용해서 유지를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인공치아 재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의 재질은 도제 인공치아, 레진 인공치아, 복합 재질 인공치아가 있습니다. 먼저 도제 인공치아는 장점이 마모성이 우수하고 경도가 높은 반면에 깨지기 쉽고 무겁고 이치상과 기계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진 인공치아는 이치상도 레진이라서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마모성이 좋지 않고 색이 변색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합재질 인공치아는 이런 도제 인공치아와 레진 인공치아의 단점을 없애고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치아인데요. 먼저 금속 삽입 치아와 금속 교환면 치아가 있는데요. 금속을 삽입해서 마모성을 우수하게 하고 을지상과 화학적 결합을 시켜줍니다. 초경질 레진 치아는 일반 레진 인공치아의 마모성이 좋지 않는 것을 경도를 증진시켜서 만든 레진 치아입니다.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인공치아의 선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 선택 시 먼저 인공치아 형태를 알아보겠는데요. 전치의 형태와 고치의 형태가 있는데 전치의 형태는 치아의 기능 중 발음, 절단 기능보다 심미 회복이 더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미적인 요소가 중요하겠는데요. 형태로는 난원형, 참형, 사각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환자의 얼굴 형태에 따라서 형태를 나누고요. 이렇게 사각형, 참형, 난원형, 일치상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환자의 얼굴 윤곽, 안무의 두부의 크기, 성별, 성격, 연령층을 고려해서 선택해 주는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얼굴의 크기에 비례해서 인공치아 크기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시면 남성은 예리하고 사각형인 반면에 여성은 곡선이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여성에게 남성적인 치아 특징으로 배열해준다면 자칫 사나운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의 형태에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발치 전 진단 모형이나 그리고 발치 전 사진이나 방사선 사진, 발거된 치아를 보고 전치의 형태를 결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치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치의 형태는 치아의 기능 중 발음과 심미 기능보다 저작 기능이 더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악 제1대구치의 교도경사각에 따라서 해부학적 인공구치와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그리고 비해부학적 인공구치로 나눕니다. 해부학적 인공구치는 자연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교도경사각이 30에서 33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해부학적 인공구치는 해부학적 인공구치와 비해부학적 인공구치의 중간 형태로 교도경사각이 20도가 되겠습니다. 비해부학적 인공구치는 교도경사각이 0도인데요. 자연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거의 마모된 모양으로 변형시켜 제작한 인공구치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해부학적 인공치는 저작이 우수한 반면에 측방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측방압이 약한 반면 비해부학적 인공구치는 측방압이 약한 대신에 저작 효율이 떨어지고 저작압에 의한 치조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구강 상태나 치조고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인공 고치를 배열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치아의 색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쉐이드 가이드를 이용해서 선택해 주는데요. 성별, 얼굴의 피부색, 그리고 환자 연령, 그리고 환자의 기호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 줍니다. 먼저 연령별 특징을 보면 젊은 특징은 색조가 밝고 절단 부위 투명도가 반투명한 반면에 나이 든 특징은 어두운 색, 그리고 절단 부위가 탁하고 좀 어두운 색이겠습니다. 그리고 색조의 선택으로는 A번에 갈색계, B번 황색계, C번 회색계, D번에 적색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갈색계와 황색계 색깔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 부분은 인공치 배열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 안무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 사항으로는 상악 전치와 하순의 미소선인 스마일링 라인이 있습니다. 절치의 절단연을 측절치보다 약간 짧게 위치하도록 배열하면 환자가 웃을 때 미소선과 평행이 되어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하순선의 구조에 평행하게 상악치아를 배열할 때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잘못된 예가 있는데요. 역미소선이라고 해서 리버스 스마일링 라인입니다. 위치가 인공적으로 보이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A번에 스마일 라인을 평평하게 제작하다 보면 밑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B번의 사진과 같이 이렇게 역미소선이 나타나고 흉측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렇게 인상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의 성별, 연령과의 조화입니다. 먼저 성별로 보면 A번 그림과 같이 측절치가 중절치의 원심을 피게하면 남성적인 느낌을 주지만 반대로 중절치가 측절치를 피게하면 B번처럼 여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젊은 특징으로는 절단연의 마모가 적고 전체 첨드가 예리하고 치은선의 설정 위치가 치경선 높이와 같고 나이 든 특징으로는 절단연 마모가 많고 전체 첨드가 무디고 치은선 설정 위치가 치경선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번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치 절단연의 마모량을 연령에 맞게 형성하고 특히 견치의 첨도가 예리하면 젊은 느낌을 줍니다. 2번의 사진처럼 연령에 따른 치은선의 설정 위치, 치간 유도가 넓고 치근이 노출되면 나이 든 특징을 줄 수 있습니다. A번과 B번의 차이를 보시면 이렇게 치경선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위치 조각할 때, 배열할 때 고려해서 배열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치 위치에 대한 인상적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PC 라인이란 절체 유도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선으로 견체 첨도를 연결한 선과 같은데요. CPC 라인은 유치학에서는 절치 유도의 중심에 위치하지만 부치학에서는 절치 유도의 후방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설정해주는 이유는 C번의 그림처럼 유치학에서는 절치 유도가 CPC 라인의 중간에 있지만
우치학 같은 경우는 치조골이 흡수가 일어나서 절치유도가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치아와 같은 위치에 위치를 재현시켜주기 위해서는 CPC 라인을 절치유도 후방에 위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CPC 라인을 무치학에서 절치유도 후방에 설정하여 견치를 배열해 주고요. CPC 라인에서부터 절단면까지 6에서 7mm 정도 위치하도록 중절치를 배열하게 되면 위치에 재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치유도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치의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 양에 따라서 절치 유도각이 설정이 되는데요. 수평 피계를 수직 피계보다 크게 형성해 주어서 가로 경사각보다 5도 크게 형성해 주어 하악의 운동에 이상이 없게 해줍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수직 피계가 수평 피계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절치 유도각이 작으면 가로각이 크기 때문에 하악 운동 시 절치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운동 장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가 3분의 1로 설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치의 수직적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치에서 하악 견치의 첨두는 구각부에서 하순 높이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의 그림처럼 적절한 높이의 위치에 있는 인공치이고요. B번은 너무 높이 위치해 있는 인공치고 C번은 하순선보다 너무 낮게 위치해 있는 인공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수직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하순선에서 맞게 배열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치부 인공치의 배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악을 보겠는데요. A번 그림은 측면에서 본 그림인데 근원심 경사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중절치, 측절치, 견치를 가상 교합평면을 교합제에 있는 그 교합평면을 이용하는데요. 그 교합평면에 중절치, 측절치, 견치를 맞게 이렇게 작게 배열합니다. 그런데 측절치는 0.5mm 가상 교합평면에서 떨어지게 위치하고요. 중절치와 측절치는 견치는 이렇게 원심 경사가 되어 있는데 측절치는 중절치와 견치보다 더 원심 경사지게 설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심간에서 본 순살 경사도인데요. 중절치와 측절치는 설측으로 경사진 반면에 견치는 교합제에 수직적으로 90도 위치시켜줍니다. 그 이유는 구각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90도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교합면 관에서 본 그림입니다. 장쪽 회전각을 달리 해주는데요. 이렇게 견치에서 많은 각도로 이렇게 회전한 이유는 소구치와 자연스럽게 이행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하악 전치부 배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번 그림은 승면근에서 본 사진이고 중절치는 정준선과 평행하도록 교합평면의 수직으로 배열시켜줍니다. 그리고 측절치와 견치는 원심경사 주는데요. 이때 견치가 제일 원심경사지게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중절치, 측절치, 견치에 교합평면에서 높이는 1.5mm 상방에 위치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상악이 하악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번에 원심간에서 본 순설 경사도인데요. 중절치는 설직경사지고 측절치는 90도로 직각이 되게 배열해주고 그 다음에 하악 견치는 다른
치아들의 반대적으로 순칙으로 경사지게 설정을 해줍니다. 10번 그림에서는 교환면관에서 본 사진인데요. 이거는 상악과 마찬가지로 변치 부분에 많은 각도를 주어 소구치와 자연스럽게 이행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11주차 강의 요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